초반에 불길을 잡지 못하면 끌 수가 없다. 한 마을에 이반 쉬체르바 꼬프라는 농부가 살고 있었다. 그의 삶은 평온했다. 아직 몸이 건강했고 마을에서 제일 가는 일꾼이었으며 세 아들은 이미 장성했다. 큰아들은 결혼했고 둘째는 약혼녀가 있었으며 셋째는 청소년으로 말을 돌보고 밭 일구는 것을 돕기 시작했다. 이반의 아내는 영리한 살림꾼이었고 며느리도 온순하고 부지런했다. 이반은 가족과 함께 다복하게 잘 살고 있었다. 집 안에서 일하지 않는 식구라고는 단 한 명, 몸이 아픈 아버지뿐이었다. 아버지는 천식으로 벌써 7년째 벽돌 난로 위에 누워 지내는 중이었다. 이반의 집에는 모든 것이 풍족했다. 종마와 말 3마리, 망아지와 암소가 있었고 양도 15마리나 되었다. 안악들은 농부들에게 신발을 만들어주고 옷을 지어주고 들에 나가 일도 했다. 농부들은 열심히 농사를 지었다. 곡물은 다음 해까지 남아돌았다. 귀리도 세금을 내어 모두의 필요를 충분히 채울 만큼 풍족하게 수확했다. 이렇게 이반은 자녀들과 함께 풍족하게 잘 지내고 있었다. 다만 고르제이 이바노프의 아들인 절름발이 가브릴로와 집을 맞대고 이웃으로 살고 있었는데 이반은 그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고르제이 노인이 살아있고 이반의 아버지가 살림을 주도했을 때 두 농부는 사이좋은 이웃으로 잘 지냈다. 안악들이 채나 물통이 필요하거나 농부들이 배천이나 바퀴가 잠시 필요하면 서로에게 사람을 보냈고 그렇게 이웃끼리 서로 도우면서 살았다. 송아지가 곡식 창고에 잘못 들어가면 쫓아내면서 이렇게 말하고 그만이었다. 곡식을 아직 치우지 못했으니까 오지 못하게 해주게. 곡식 창고나 흙간에 송아지를 숨기거나 문을 잠가 놓거나 서로 욕하는 일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아버지 때는 그렇게들 살았다. 그런데 젊은 세대가 살림을 시작하자 상황이 달라지고 말았다. 모든 것이 하찮은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반의 며느리가 키우던 암탉이 때이르게 알을 낳기 시작했다. 새댁은 부활절을 맞아 달걀을 모으고 있었다. 날이 밝으면 며느리는 달걀을 가지러 흙간 아래에 있는 닭 우리에 들어가곤 했다. 그런데 아마도 아이들이 암탉을 놀라게 했는지 암탉이 울타리를 넘어 이웃으로 날아가 거기서 알을 낳아버렸다. 새댁은 암탉이 꼬꼬댁 하는 소리를 들었지만 부활절에 맞춰 집을 청소하려니 지금은 너무 바쁘네. 조금 있다가 달걀을 가지러 가야지 라고 생각했다. 저녁에 흙간 옆에 붙은 닭 우리로 가봤는데 달걀이 없었다. 새댁은 시어머니와 시숙에게 달걀을 가져왔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아니라고 했다. 그런데 제일날의 시동생인 따라스카가 이렇게 말했다. 형수, 암탉이 이웃집 마당에 알을 낳았어요. 거기서 꼬꼬댁 하더니 다시 날아 돌아왔어요. 새댁이 자기 암탉을 보니 수탉과 함께 회에 앉아 눈을 붙이고 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디다 알을 낳았느냐고 물어보고 싶어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대답을 못할 테니 새댁은 이웃집으로 가보았다. 한 노파가 그녀를 맞이했다. 새댁, 뭐가 필요하오? 저기요, 할머니. 우리 암탉이 이 집으로 좀 전에 날아왔는데요. 여기서 알을 낳지 않았나요? 전혀 보지 못했는데. 우리 집 암탉들은 이미 오래전에 알을 다 낳았어. 우리는 달걀을 다 모아놓아서 남의 집 달걀 같은 건 필요도 없고. 새댁, 우리는 알을 모으러 다른 집 마당을 다니지도 않는다네. 새댁은 그 말에 기분이 나빠져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했고 이웃 할머니도 두 마디 더 쏘아붙였다. 그렇게 두 안악이 서로 욕설을 퍼붓게 되었다. 물을 길러온 이반의 아내가 싸움에 끼어들었다. 가브릴로의 아내가 뛰어나와 이웃집 여자를 욕하면서 있는 말 없는 말을 쏟아버렸다.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 모두가 소리를 지르며 서로 질세라 한꺼번에 쏘아붙이됐다. 하는 말들도 하나같이 나쁜 말뿐이었다. 너는 이렇고 저렇고 도덕의 환양년이고 시아버지가 너 때문에 병들어 죽을 거라는 둥,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둥,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다. 거지 같은 것이 내 체에 구멍을 내질 않나? 너희 집에 있는 멜대도 우리 거잖아. 내놔 멜대. 서로 멜대를 붙잡는 바람에 물이 쏟아졌고 옷이 찢기고 몸싸움이 시작되었다. 그때 밭에서 가브릴로가 돌아와 자기 마누라 편을 들었다. 그러자 이반과 아들이 밖으로 나와 한 덩어리로 싸움이 붙었다. 이반은 건장한 농부였기 때문에 모두를 사방으로 날려버렸다. 그는 가브릴로의 구렛나룻을 한 움큼 뽑아버렸다. 사람들이 몰려나와 억지로 그들을 떼어놓았다. 여기서부터 모든 일이 시작되었다. 가브릴로는 자기 수염 한 움큼을 진정서에 싸서 재판을 받기 위해 마을 재판정에 가져갔다. 저 죽은 게 빵까
빵가는 이반을 비하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저 죽은 게 빵가에게 이렇게 떡기려고 내가 지금까지 이 구레나루에서 길러온 게 아니라 말이요. 그가 말했다. 가브릴로의 아내는 그들이 이반을 고발했으니 이제 이반을 시베리아로 보내버릴 것이라고 이웃에 떠벌리고 다녔다. 반목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벽돌 난로에 누운 노인은 첫날부터 그만두라고 설득했지만 젊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다. 노인은 그들에게 말했다. 얘들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로 쓸데없는 짓을 하는구나. 이 모든 일이 달걀 하나 때문에 일어났다는 걸 생각해 보아라. 애들이 달걀을 집어들었다고 그게 뭐 그렇게 큰일이란 말이냐? 달걀 하나가 얼마나 한다고. 하나님은 모두에게 넉넉히 주시는 분 아니더냐? 자, 나쁜 말을 했으면 가서 잘못을 고쳐주고 어떻게 하면 좋은 말을 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거라. 자, 사람이 죄인이니 싸울 수도 있지. 그러기도 하지. 하지만 이제는 가서 화해하고 모든 걸 덮어주거라. 악한 방향으로 가면 더 나쁜 일만 생길 뿐이야. 하지만 젊은이들은 노인의 말을 듣지 않았고 그저 사정을 잘 몰라 잔소리를 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이반은 이웃에게 굽히지 않았다. 내가 저 사람 구레나룻을 뽑은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뜯은 겁니다. 저자의 아들이 내 머리카락과 셔츠를 다 찢어 놓았다고요. 자, 보세요. 그러자 이반도 재판을 하러 갔다. 이들은 군재판소에서도 업재판소에서도 재판을 받았다. 재판이 진행되는 사이에 가브릴로의 집 수레에서 이언 볼트가 사라졌다. 가브릴로의 집 안악들은 이반의 아들이 이언 볼트를 훔쳐갔다고 죄를 뒤집어 씌웠다. 밤에 그 애가 창옆을 지나 수레로 다가가는 것을 봤어요. 옆집 아주머니도 그 애가 선술집에 들러서 볼트를 주고 술을 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다시 재판이 시작되었다. 허구한 날 욕설과 싸움이 끊이질 않았다. 아이들도 나이 든 사람들한테 배워 서로 욕짓거리를 하느라 여념이 없었고 안악들도 강가에서 만나면 빨래하다가도 혀를 놀리나 정신이 없었다. 하나같이 악에 바친 소리들이었다. 처음에는 농부들이 서로 비난하는 정도였지만 나중에는 더 심각해져 잘못 갖다 놓은 물건을 서로 가져가는 지경에 이르렀다. 여인네들도 아이들도 곧잘 따라했다. 그들의 삶은 점점 더 나빠져만 갔다. 이반 시체르바 꼬프와 가브릴로는 마을 회합에서도 마을 재판소에서도 중재재판소에서도 계속 재판을 했으므로 모든 판사가 이들을 지긋지긋해야 할 정도였다. 가브릴로가 이반에게 벌금을 물게 하나 감방에 보내면 이반도 가브릴로에게 그렇게 했다. 서로에게 분탕질을 하면 할수록 정오심은 더 심해졌다. 달려들어 겨루면 겨룰수록 더 사나워지는 개들 같았다. 뒤에서 치면 개는 자기를 무는 줄 알고 성을 더 내는데 이 농부들이 그러했다. 소송을 하러 가고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으면 그것으로 서로 마음에 뿌릴 듯 분노가 폭발했다. 두고 봐라. 내가 다 되돌려 줄 테니. 그들 간의 불화는 6년 동안 지속되었다. 다만 노인만 벽돌 난로에서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양심을 일깨우기 시작했던 것이다. 얘들아, 너희들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그런 계산일랑 다 치워버리고 각자 할 일을 하거라. 사람들에게 악을 품지 말고 그래야 복을 받는다. 악을 품으면 품을수록 복을 못 받아. 그러나 아무도 노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렇게 7년째가 되었고 이반의 며느리는 어느 결혼식장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가브릴로에게 망신을 주며 그가 말을 훔치는 걸 들켰다고 폭로하고 말았다. 가브릴로는 술에 취해 분을 참지 못한 나머지 안악을 세게 쳤고 그 바람에 며느리는 일주일 동안 몸져 누워 있어야만 했다. 더구나 며느리는 임신한 몸이었다. 이반은 기회를 놓칠세라 오히려 기뻐하며 고소장을 들고 예심 판사를 찾아갔다. 이제야 끝장을 보게 되겠군. 저 녀석은 감옥이나 시베리아를 피하기 힘들 거야. 하지만 예심 판사는 고발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악을 조사해 보았는데 바로 자리를 틀고 일어났고 상처도 없었던 것이다. 이반은 치안 판사에게 달려갔고 재판정은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넘겼다. 이반은 동분서주하며 소송에 매달렸고 책임자와 서기에게 술을 대접해 가브릴로의 등을 채찍으로 때리는 태형을 선고하도록 했었다. 그래서 법정에서 가브릴로에게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 서기가 판결문을 읽었다. 본 법정은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농부 가브릴로 고르제예프에게 20대의 태형을 처한다. 이반은 이 선고를 듣고 가브릴로가 어떻게 하나 지켜보았다. 가브릴로는 백지장처럼 창백해진 채 몸을 돌려 현관을 향해 나갔다. 이반이 그 뒤를 따라 말 있는 곳으로 가려는데 가브릴로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좋았어. 내 등을 채찍으로 친단 말이지. 내 등이 후끈해지겠지.
하지만 자기 것에 불이 나면 더 뜨거울걸. 이반은 이 소리를 듣고 곧바로 판사들에게 돌아갔다. 공정하신 판사님들이여, 저자가 집을 불태우겠다고 위협합니다.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증인들이 있는 데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가브릴로를 물었다. 자네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사실인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님들 고난이 저를 채찍으로 치십시오. 저 혼자만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저자한테는 모든 게 허용되나 봅니다. 가브릴로는 무슨 말인가를 하려다 말고 입술과 뺨을 떨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벽으로 몸을 돌렸다. 판사는 그런 가브릴로를 보고 기겁했다. 그가 곧바로 이웃이나 자기 자신에게 무언가 나쁜 짓을 저지를지도 몰라 걱정이 되었다. 나이가 많은 판사가 말했다. 자, 형제들. 두 사람 모두 보기 좋게 화해하게나. 자네 가브릴로, 임신한 부인을 때린 게 잘한 일인가? 하나님이 도우셨으니 다행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무슨 죄를 저질렀겠는가? 그게 잘한 짓인가? 잘못했다 하고 저 사람에게 용서를 빌게. 그럼 용서해 줄 걸세. 우리도 이 선고를 바꾸어 주겠네. 서기가 그 말을 듣고 말했다. 그건 안 됩니다. 형법 117조에 따라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법정의 판결이 내려졌으므로 그 판결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서기의 말을 듣지 않았다. 쓸데없는 말을 하는군. 이보게, 제1조는 딱 하나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단 말일세. 하나님께서 화해하라고 명하셨단 말이네. 판사는 다시 농부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지만 소용없었다. 가브릴로는 판사의 말을 듣지 않았다. 저도 내일 모레면 신입니다. 결혼한 아들도 있고요. 평생 맞아본 적이 없는 나를 저 곰보 방가가 채찍에 맞게 했는데 저자에게 무릎을 꿇으라니요. 때릴 테면 때리십시오. 반드시 방가도 나를 기억하게 만들 겁니다. 가브릴로의 목소리가 또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갔다. 법원에서 집까지는 10km 정도 되었으므로 이반은 밤늦게 집에 돌아왔다. 안악들은 가축을 데리러 밖에 나가고 없었다. 그는 말을 풀어놓고 정돈한 뒤 집 안으로 들어갔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자녀들은 아직 들에서 돌아오지 않았고 안악들은 가축을 돌보러 나가 있었다. 이반은 의자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가브릴로에게 선고가 내려질 때 그가 하얗게 질려 벽 쪽으로 몸을 돌리던 장면이 기억났다. 심장이 옥죄어 왔다. 자신이 그런 태형 선고를 받았다면 기분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았다. 가브릴로가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 그는 노인이 벽돌 난로 위에서 기침하며 몸을 돌려 다리를 내려서는 난로에서 내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노인은 거기서 내려와 의자까지 계속 와서 자리에 앉았다. 노인은 의자까지 기어오느라 기진맥진하여 기침을 계속하고 또 하다가 가래를 내뱉고는 책상에 기대서 말했다. 어떻게 되었느냐? 선고를 내렸느냐? 이반이 말했다. 태형 20대를 선고했어요. 노인이 고개를 흔들었다. 안 좋다 이반. 너가 잘못한 거야. 에이 안 좋아. 그 사람이 아니라 너한테 안 좋은 짓을 한 거야. 그 사람 등을 때리면 너가 더 편안해진다니 그런 거야? 앞으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죠. 이반이 말했다. 무슨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는 거냐? 그 사람이 너보다 더 무슨 나쁜 짓을 했다는 거냐?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무슨 짓을 했느냐고 하시다니요? 그자는 여자를 죽도록 팼어요. 좀 전에는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했다고요? 그럼 제가 그자에게 절이라도 할까요? 노인은 한숨을 쉬고 말했다. 이반, 너는 온 세상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나는 몇 년째 벽돌 난로에 누워 있으니 너는 모든 걸 보는데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구나. 아니다 얘야. 너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어. 원한이 너의 눈을 감겨버렸어. 다른 사람의 죄는 눈앞에서 잘 보이는데 너의 죄는 등 뒤에 있어 못 보는 거야. 너는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말하는데 혼자만 잘못을 저질렀다면 싸움이 나진 않았겠지? 사람들 사이의 싸움이 한 사람 때문에만 생기는 거냐? 싸움은 둘 사이에서 나는 거야. 상대방 잘못은 보이는데 자기 잘못은 보지 못하는구나? 그 사람 혼자만 나쁜 짓을 하고 너는 착하게 굴었다면 싸움은 일어나지 않았겠지. 그 사람 구레나루스 누가 잡아 뽑았느냐? 그의 근초더미를 엉망으로 만든 게 누구지? 누가 그 사람을 재판장으로 끌고 다녔느냐? 모두 그 사람 탓이라고 하는구나. 너가 잘못 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얘야,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고 너희를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지도 않았어. 나와 그 사람 아버지가 과연 그렇게 살았더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사이좋게 살지 않았느냐? 그 사람 집에 밀가루가 떨어지면 부인이 와서 프롤 아저씨 밀가루 좀 주세요 라고 했지. 그럼 나는 어서 와요. 창고에 가서 원하는 만큼 가져가요 했단다. 그 사람 집에서 말을 몰고 나갈 사람이 없으면 바네아 뜰까?
이 바냐뜨가는 이반이라는 이름의 애칭입니다. 바냐의 지소형으로 마찬가지로 애칭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바냐뜨가 가서 저 집 말을 좀 몰아드리라 했지. 우리 집에도 무엇가 부족하면 그 사람 집에 갔단다. 고르제의 아저씨 이것저것이 필요해요 하면 프롤 아저씨 필요한 대로 가져가요 했단다. 우린 그렇게 살았어. 너희도 사는 게 편했지.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얼마 전에 한 병사가 뿔레브나 전투 얘기를 하더구나. 지금 너희가 하는 짓이 그 뿔레브나 전투보다 더 나쁘지 않느냐. 이 뿔레브나 전투는 1877년에 벌어진 발칸 전쟁에서 러시아와 터키 사이에 자존심을 건 치열한 전투였다고 되어 있네요. 치열한 공방전 끝에 러시아가 승리하지만 양측의 손실 모두 컸다고 합니다. 뿔레브나 전투보다 더 나쁘지 않느냐. 그게 과연 사는 거냐? 이건 죄다. 너는 농부이고 집주인이야. 모조리 너희 책임이다. 너희 집 여자들과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는 거냐? 개처럼 으리렁거리는 거 아니냐? 얼마 전에 저 코올릭의 따라스카가 옆집 아주머니 아리나를 호되게 욕하는데도 엄마는 그 애를 보면서 웃고만 있더구나? 이걸 과연 잘한다고 할 수 있는 거냐? 다 너가 책임을 져야 한다. 영혼에 대해 생각해 보려무나 정말 이럴 필요가 있느냐? 나한테 한마디 한다고 나는 두 마디 하고 나한테 침 한 번 뱉었다고 나는 두 번 뱉고 아니다 얘야. 그리스도가 세상을 다니며 바보 같은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으셨다. 너한테 무슨 말을 해도 입을 다물면 그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을 거야. 얘야,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가르쳤느냐? 너 한 뺨을 때리면 다른 뺨을 내밀라고. 자, 내가 맞을만 하다면 때리라 라고 하지 않으셨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말이다. 상대방이 누그러져서 너의 말을 듣게 된다는 거야.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신 거다. 고집 부리지 말라고 말이다. 왜 입을 다물고 있느냐? 내 말이 잘못되었느냐? 이반은 침묵하며 그의 말을 들었다. 노인은 기침하다가 억지로 가래를 뱉고는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너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쁜 것을 가르쳤다고 생각하느냐? 다 우리를 위한 것이고 잘 되라고 하는 말씀이다. 이곳에서의 삶을 생각해 보렴. 너희의 뿔레브나 전투가 일어나고 삶은 더 좋아졌느냐 나빠졌느냐? 재판장에 무슨 좋은 일을 해줬는지 오고 가며 얼마나 많은 비용을 썼는지 헤아려봐라. 너희 아들들은 또 얼마나 독수리처럼 잘 살았느냐? 잘 살아서 점점 나아져야 하는데 너희 재산은 더 줄지 않았느냐? 왜 그렇게 되었느냐? 모두 그 일 때문이다. 다 너희 자존심 때문이야. 들판에 나가서 직접 파종해야 하는 시간에 원수가 너를 재판에 끌고 가거나 교활한 자에게로 끌고 가는구나. 제때 밭을 갈지 못하고 제때 파종하지 못하니까 땅이 아무것도 내질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귀리는 왜 올해 나질 않는 거냐? 언제 파종을 했느냐? 시내에 갔다 왔느냐? 뭐라고 판결을 내느냐? 다 너에게로 돌아온다. 에이 얘야, 너희 할 일을 기억하렴. 밭에서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고 누구든 너를 기분 나쁘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용서하려무나. 그럼 일이 훨씬 더 잘 풀리고 너희 마음도 늘 가부일 게다. 이반은 침묵했다. 너 말이다 바냐야. 바냐도 이반의 예칭입니다. 바냐야, 이 노인의 말을 들으라. 얼룩말에 마구를 채워 법원에 가서 너희 모든 소송을 멈추고 내일 아침 가브릴로에게 가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화해하거라. 그 사람을 집으로 부르렴. 내일은 축일, 그날은 성모 마리아 탄생 축일 전날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축일이니 사모바리를 놓고 보드카도 넉넉히 준비해라. 너희 죄를 씻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자들과 아이들에게 가르치렴. 이반도 한숨을 내쉬고 생각했다. 아버지가 옳은 말씀을 하고 계셔. 그러자 그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다만 이를 어떻게 수습하고 이제 어떻게 화해를 해야 할지 그걸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노인이 꼭 그의 생각을 알아맞추기라도 한 듯 말하기 시작했다. 미루지 말고 가라 바냐야. 시작될 때 불을 꺼야지. 불이 번지고 나면 불길을 잡을 수 없단다. 노인은 무언가를 더 말하고 싶었지만 미처 말을 다 하지 못했다. 안악들이 집 안으로 들어와 까치처럼 제잘되기 시작했다. 이미 그들에게까지 소식이 들어가 있었다. 가브릴로에게 태형이 내려졌다는 것과 그가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했다는 말까지.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자기 생각까지 보태서 이미 가브릴로 안악들과 목초지에서 한바탕 입씨름을 하고야 말았던 것이다. 가브릴로의 며느리가 판사의 얘기로 위협하더라는 말을 전했다. 그 여자 말이 판사가 가브릴로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것이었다. 이제 소송이 뒤집어질 것이고 판사는 황제에게 보낼 이반에 대한 또 다른 청원서를 썼다는 것이다. 그 청원서에 모든 일이 적혀 있는데
이언볼트 얘기도 채소밭에 대해서도 다 적혀 있어서 이제 저택의 절반이 그에게로 넘어갈 예정이라는 것이었다. 이반은 그들의 말을 듣고 다시 마음이 식어서 가브릴로와 화해할 생각을 접었다. 농가의 주인에게는 언제나 일이 많았다. 이반은 여자들과 이야기하기를 멈추고 일어나서 오두막에서 나와 저장 창고와 흙간으로 갔다. 그곳에서 청소를 하고 집에 돌아오니 벌써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젊은이들도 들판에서 돌아왔다. 그들은 겨울을 맞아 봄가리 곡물을 둘로 나누어 경작하고 있었다. 이반은 그들을 맞이하여 일에 대해 이것저것 묻고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고 망가진 멍에를 수리하려고 옆에 치워두었다. 또 장대를 흙간으로 채우려고 하니 벌써 해가 완전히 저무는 것이었다. 이반은 장대를 내일 치우려고 내버려 두고 가축에게 먹이를 던져주고는 대문을 열어 따라스카가 말들을 데리고 야간 방목에 나갈 수 있도록 채비를 차려주었다. 그런 후 다시 대문을 닫고 문 아래 틈새를 막아두었다. 이제 밥 먹고 자야겠다. 이반은 이렇게 생각하고 망가진 멍에를 들고 집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이때 그는 가브릴로도 아버지가 하신 말도 다 잊고 있었다. 문고리를 잡아 현관방으로 들어가려는 찰나 바자울 너머에서 이웃이 쉰 목소리로 누군가를 욕하는 소리가 들렸다. 저런 악마 같은 녀석. 가브릴로가 누군가에게 외치고 있었다. 죽어 마땅한 놈. 이반은 이 소리 때문에 이웃에게 느꼈던 예전의 악감정이 다시 불타올랐다. 그는 잠시 서서 가브릴로가 무슨 욕을 하는지 가만히 들었다. 가브릴로가 잠잠해지자 이반도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에는 불이 밝혀져 있었다. 며느리는 한 구석에 앉아 실을 잡고 있었고 늙은 마누라는 저녁을 준비하고 맞아들인 수피와 가두리 장식을 꼬우고 둘째는 책을 들고 식탁 옆에 앉아있고 따라스카는 야간 방목을 하러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흉악한 이웃만 아니라면 모든 것이 좋았을 것이다. 이반은 화가 난 채로 들어와 의자에 앉아있던 고양이를 내쫓고는 대야가 제자리에 있지 않다고 안악들에게 욕을 퍼부어댔다. 이반은 마음이 갑갑해져서 의자에 앉아 얼굴을 찌푸리고 멍에를 고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머리에서는 가브릴로가 재판정에서 위협했던 말과 방금 쉰 목소리로 누군가에게 죽어 마땅한 놈이라고 욕한 소리가 떠나지 않았다. 이반의 아내가 따라스카에게 저녁밥을 차려주었다. 그는 밥을 먹고 모피 외투에 농민 외투를 걸치고 허리띠를 찬 다음 빵을 집어 말들이 있는 거리로 나갔다. 마탱이 따라스카를 마중해 주려 했지만 이반이 직접 일어나 현관 계단으로 나갔다. 마당은 완전히 어두워져 깜깜했고 구름이 몰려와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이반은 현관 계단에서 내려와 아들을 말에 태우고는 망아지를 깜짝 놀라게 해서 그의 뒤를 쫓아가게 했다. 그러고는 잠시 서서 따라스카가 마을을 따라 내려가 다른 친구들과 모이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이 점점 더 멀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문 옆에 하염없이 서있던 그의 뇌리에는 가브릴로의 말이 떠나지를 않았다. 자기 것에 불이 나면 더 뜨거울걸? 될 대로 되라고 할 녀석이야. 이반은 생각했다. 가뭄인데 거기다가 바람이 부는군. 어디든 뒷마당으로 들어와 불을 지르면 끝장이야. 악당 같으니 다 불태워도 잡아댈 게 분명해. 현장에서 붙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이반을 사로잡자 그는 현관 계단으로 뒤돌아가지 않고 곧바로 거리로 나가 대문과 골목을 돌았다. 마당을 한 바퀴 돌아야겠군. 그자가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아. 이반은 조용한 걸음으로 대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그가 모퉁이를 막 돌아 바자울을 따라가며 바라보는데 저쪽 구석에서 누군가가 달려가는 것 같았다. 누군가가 불쑥 튀어나왔다가 다시 골목 뒤로 숨는 것이었다. 이반은 멈춰서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며 그쪽을 주시했다. 사방이 조용했고 바람만이 버드나무 가지에 달린 나무잎을 흔들어대며 지푸라기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눈을 찌른다 해도 모르게 어두웠지만 곧 눈은 어둠에 익숙해졌다. 골목 전체를 긴 통나무도 처마도 서서히 분간할 수 있었다. 그는 잠시 서서 지켜봤다. 아무도 없군. 아마도 잘못 본 모양이야. 이반은 생각했다. 그래도 어쨌든 둘러보자. 그는 수피화를 신고 있었지만 자기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히 걸었다. 골목 끝까지 가서 보니 그 끝에서 무엇인가가 통나무 옆에서 번쩍이는가 싶더니 다시 사라졌다. 이반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해서 그 자리에 멈춰섰다. 멈춰서자마자 그 자리에서 불길이 더 선명하게 치솟아 올랐고 모자를 쓴 남자가 그에게 등을 돌린 채 쪼그리고 앉아 손에 든 집단에 불을 붙이는 것이 보였다. 이반의 심장은 새처럼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고 온몸은 긴장한 채로 성큼성큼 걷기 시작했다. 자기 발자국 소리를 듣지 못할 정도였다. 자, 이제 어디로 못 가지 현장에서 잡을 테다.
이반이 두 처마의 틈새까지 도달하기 전에 갑자기 선명하게 빛이 일기 시작했는데 아까 그 자리도 아니었고 이제는 작은 불빛도 아니었다. 처마 밑에 있던 집단에서 불길이 솟아올라 지붕으로 옮아 붙었는데 가브릴로가 그곳에 서 있었고 그의 모습 전체가 드러났다. 이반은 매가 종달새를 덮치듯이 쩔른 발이 가브릴로에게 달려들었다. 저 자식을 묶어버릴 테다. 이제는 도망가지 못한다. 쩔른 발이 가브릴로가 발자국 소리를 들었는지 뒤를 돌아보고는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았는지 흙간을 따라 다리를 절며 토끼처럼 질주하기 시작했다. 거기 서라. 이반은 이렇게 외치며 가브릴로를 향해 내달렸다. 그의 목덜미를 잡으려는 찰나 가브릴로의 팔 밖으로 옷이 빠져나오면서 옷자락만 남았다. 옷자락이 찢어지면서 이반은 넘어졌지만 곧바로 튀어 달아났다. 도둑이야, 저놈 잡아라. 이반은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일어나는 사이 가브릴로는 벌써 자기 마당 옆에 있었고 그곳에서 이반은 그를 따라잡을 수 있었다. 이제 막 가브릴로를 붙들려는 순간 무언가가 이반의 뒤통수를 세게 내리쳤다. 가브릴로가 마당에 있던 참나무 막대기를 들어 이반이 자신에게 달려왔을 때 그 머리를 힘껏 내리친 것이었다. 정신이 멍해지면서 이반의 눈앞에서 별이 번쩍하더니 그 빛이 사라졌다. 이반은 비틀거렸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그 자리에 가브릴로는 없었다. 주인은 대낮처럼 환했는데 마당 쪽에서는 마치 기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무언가가 윙윙거리면서 탁탁 튀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반이 몸을 돌리자 뒤쪽 흙간이 온통 활활 타오르는 것이 보였다. 불은 옆에 있던 흙간까지 번졌고 불꽃과 연기, 불붙은 지푸라기들이 집 쪽으로 날리고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람? 이반은 비명을 지르며 자기 넓적다리를 팔로 내리쳤다. 처마 밑에서 집단을 꺼내 밟아 끄기만 했어도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람? 이반은 같은 소리를 반복했다. 크게 외치고 싶었지만 숨이 막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달리고 싶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고 자기 다리에 스스로 걸려 넘어졌다. 걸음을 떼고 싶었지만 다리가 휘청거리고 숨이 막혀왔다. 그는 잠시 서서 숨을 고르고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흙간을 돌아 불이 난 곳까지 왔을 때는 청면 흙간도 온통 불길에 휩싸여 있었고 집 모퉁이와 대문도 이미 화마에 휩싸여 집에서부터 불길이 나오는 바람에 들어갈 길을 찾을 수가 없었다.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웃들은 자기 짐들을 끄집어내고 마당에서 가축들을 몰아냈다. 이반의 집 다음으로 가브릴로의 집에도 불이 옮겨 붙었다. 바람이 세지면서 길 건너로 불길이 번진 것이었다. 그렇게 마을 절반이 잿더미로 변했다. 이반의 집에서는 노인만 겨우 끌어낼 수 있었고 식구들도 입은 옷 그대로 몸만 빠져나오고 모든 것을 두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 야간 방목을 나간 말들 빼고는 가축도 모조리 불에 탔고 닭들도 횟대에서 불에 타 죽었으며 술에도 전기도 썰에도 안악들의 괴짝도 곳간의 곡물도 모든 것이 타버렸다. 가브릴로의 집은 그나마 가축을 끌어내고 새감 몇 가지를 끄집어낼 수 있었다. 불은 밤새도록 오랫동안 타올랐다. 이반은 자기 집 주변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이런 말만 계속 되풀이할 뿐이었다. 이게 무슨 일이람? 집단을 꺼내 밟아 불을 끄기만 했어도 되는데. 집 천장에 내려앉아 그는 불길 속으로 기어들어가 시뻘겋게 달아오른 통나무를 붙잡아 불 밖으로 끄집어내왔다. 안악들이 이반을 보고 나오라고 외쳤지만 그는 통나무를 꺼내고는 또 다른 통나무를 가지러 가다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불 위에 넘어지고 말았다.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를 구하러 들어가 그를 끄집어냈다. 이반은 구레나룻과 머리를 태워 먹고 옷이 타고 손에 화상을 입었지만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저 사람이 슬퍼서 정신이 나갔나 봐. 사람들이 말했다. 불길은 잦아들기 시작했지만 이반은 여전히 서서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람? 집단만 끄집어내서도. 아침이 되자 촌장이 이반을 데려오라고 아들을 보냈다. 이반 아저씨, 부친께서 돌아가시겠어요. 작별 인사를 하시겠다고 아드님을 찾으시네요. 이반은 아버지를 잊고 있었으므로 촌장 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무슨 아버지요? 누구를 부르신다고요? 아드님을 불러오라고 명하셨어요. 작별 인사를 하시겠다고요. 부친께서 우리 집에서 돌아가시려고 해요. 같이 가세요, 이반 아저씨. 촌장의 아들이 이렇게 말하며 팔을 잡아 끌었고 이반은 그를 따라갔다. 노인을 끄집어냈을 때 불타는 집단이 쏟아져 그는 화상을 입었다. 사람들은 노인을 마을 끝에 있는 촌장집에 데려다 놓았다. 그곳까지는 불에 타지 않았던 것이다. 이반이 아버지에게 왔을 때 집에는 촌장 부인인 노파와 벽돌난로 위에 아이들밖에 없었다. 모두 화재가 난 곳에 나가고 있었다. 노인은 손에 촛불을 들고 의자에 누워 문을 곁눈질하고 있었다.
아들이 들어오자 그는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노파가 그에게 다가가 아들이 왔다고 알렸다. 노인은 아들을 가까이 부르라고 명했다. 이반이 다가가자 노인이 말했다. 바냐뜨까, 내가 뭐라고 했느냐? 누가 마을을 불태웠느냐? 그놈입니다, 아버지. 이반이 말했다. 그자요. 제가 그자를 보았어요. 내가 보는 데서 불을 지붕에 쑤셔 넣었어요. 불이 붙은 집단을 끄집어내서 발로 밟아 끄기만 했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반, 나는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고 너도 언젠가 죽을 게다. 이게 누구의 죄냐? 이반은 아버지에게 시승을 고정시키고 입을 다물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해라. 누구의 죄냐? 내가 너에게 뭐라고 했느냐? 그제서야 이반은 정신을 차리고 말뜻을 알아차렸다. 그는 숨을 깊이 내쉬며 말했다. 제 죄입니다, 아버지. 그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저를 용서하세요, 아버지.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노인은 손을 움직여 왼손에 초를 움켜쥐고 오른손을 이마로 끌어올려 성호를 끝으로 했지만 미처 팔을 뻗지 못한 채 멈추었다. 주께 영광 주여, 주께 영광 주여. 그는 이렇게 말하고 다시 아들을 바라보았다. 반가, 반가. 왜요, 아버지? 이제 무엇을 해야 하겠느냐? 이반은 여전히 울고 있었다. 모르겠어요, 아버지. 그가 말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버지? 노인은 눈을 감고 마치 힘을 모으려는 듯 입술을 실룩이더니 다시 눈을 뜨고 이렇게 말했다. 살 수 있을 게다. 하나님을 모신다면 살아갈 수 있을 게야. 노인은 또다시 입을 다물더니 미소를 짓고 말했다. 보구라 바냐. 누가 불을 질렀는지 말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죄는 덮어주어라. 하나님께서 둘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노인은 초를 양손으로 붙잡고 두 손을 가슴에 포개더니 큰 숨을 내쉬고 몸을 쭉 뻗고 숨을 거두었다. 이반은 가브릴로가 한 짓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무도 누구 때문에 불이 났는지 알 수 없었다. 이반의 마음에서 가브릴로에 대한 노여움이 사라졌고 가브릴로는 이반이 아무에게도 자기가 한 짓을 말하지 않은 것에 놀랐다. 처음에 가브릴로는 그를 두려워했지만 나중에는 익숙해졌다. 두 농부가 싸우기를 그만두자 식구들도 싸우기를 그만두었다. 집을 지을 동안 두 가족은 한마당에서 살았고 마을이 지어지고 집들이 더 넓게 자리를 잡게 되자 이반과 가브릴로는 다시 이웃이 되어 한 둥지 안에서 살게 되었다. 이반과 가브릴로는 노인들이 그랬듯이 이웃으로 사이좋게 살았다. 이반 시체르바 꼬프는 불은 초반에 꺼야 한다는 노인의 명령과 하나님의 지시를 기억했다. 누군가가 그에게 나쁜 짓을 하면 복수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택해 상황을 바꿔보려고 노력했다. 누군가가 그에게 나쁜 말을 하면 더 악하게 대답하기보다는 나쁜 말을 하지 않도록 가르치려고 애썼다. 그렇게 안악들도 아이들도 가르쳤다. 이반은 점점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고 이전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되었다.